김현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책을 한 권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나눌 책은 하루 3시간 엄마 냄새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첫 리뷰 책으로 선택한 이유는 집에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으로 어려우신 어머님들, 그리고 엄마가 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는커녕 자존감이 낮아질 일만 있었던 그런 어머님들, 우울하셨던 어머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 어머님들이 공감하시고 힘이 되는 책이 아닐까 하여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3년 이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면 발달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다.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불완전, 애착이 어쩌고 하는 그런 내용의 부모 교육이나 책들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엄마들에게는 저마다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내 아이를 오래 데리고 있고 싶고 모유수유도 마음껏 이렇게 내 젖을 주고 싶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떻게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워킹맘들, 그리고 약을 먹는다든지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어머님들, 그런 어머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좀 잘해봐야지 생각하고 부모 교육도 찾아가시고 도서도 읽어보시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좋은 엄마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난 정말 나쁜 엄마인 것 같아 하고 죄책감만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부모 교육을 하거나 제가 만난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적어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삶의 만족감을 느낄 때 아이가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같이 쉐어하면서 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책을 보면은 이 책도 엄마 냄새를 많이 주지 않는 엄마들을 좀 이렇게 죄책감 느끼게 하는 책인가 라는 좀 걱정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책은 아니었고요.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에게 얼마나 기적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가,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마구마구 이야기하는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물리적인 어려움을 가진 어머니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책은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 아이에게 3시간, 이렇게 딱 이게 3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양질의 시간을 꼭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자아성취,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떠미는 조기 교육, 돈 버는 거 다 좋은데 그 무엇보다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와 보내는 이 시간을 제발 놓치지 마세요라는 작가 선생님의 호소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이 책은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뒀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태어나서 3년 출산은 계속된다부터 5장 그래도 엄마가 답이다까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 태어나서 3년 출산은 계속된다. 이 챕터에서 제가 고른 키워드는요. 고작 8분 엄마 냄새는 100%, 할머니 냄새는 50%, 엄마 냄새는 행복 호르몬, 뇌를 맞춰가는 시간 3년, 이런 것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중에서 고작 8분, 여기서 말하는 8분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8분은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정말 8분밖에 안 되나? 하루 종일 있는데? 그래서 제 주변에 친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계셔서 한번 여쭤봤어요. 정말이냐? 이 책에서 한 아이랑 교사가 정말 의미 있는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고작 8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했을 때 그런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 냄새를 맡고 충분히 나 여기 안전해, 편안해 라고 느낀 아이가 그 다음에
주변도 탐색하고 주도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뇌를 맞춰가는 시간 3년이라는 것이요. 태어났을 때 굉장히 적응적인 뇌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난 곳의 부모님, 가정 환경, 그 나라의 문화 등 그 여러 가지에 적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적응적인 뇌를 갖는 기간이 바로 이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은요, 하루에 최소 3시간 엄마 냄새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고른 키워드들은 양육의 333 법칙, 그리고 매직 타임 3시간, 내가 가장 행복할 때, 안전이 확인된 후에 뇌가 발달한다, 인생의 주인공 자리, 거울 같은 존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그 중에서 333 법칙이요. 하루 3시간 3세 이전에는 꼭 이렇게 엄마와 정말 중요한 이 시간들을 가져야 하고, 혹시 그날 못 가졌다면 적어도 3일 밤이 지나기 전에는 꼭 다시 엄마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아이들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뭐 장난감을 얻었을 때,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때도 행복하지만 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엄마가 웃을 때입니다. 엄마가 자기랑 같이 웃을 때, 아빠가 자기와 같이 깔깔깔 하고 웃을 때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울 같은 존재는요, 내가 아이랑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있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 엄마가 불안이 높고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심리가 마치 거울에 반사되듯이 내 아이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기뻐야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아무리 좋은 책, 좋은 교구, 또 돈을 많이 벌어오더라도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가 행복할 수 없고, 만약에 엄마가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그 행복한 엄마를 만날 수 없으면 아이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내용들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장에서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부분을 제가 몇 부분 골라왔어요. 우리는 모두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위해 부모는 먼저 돈을 벌고 아이는 먼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다. 우리는 모두 고생 먼저 행복 나중에 공식에 맞춰 살고 있다.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도 먼 훗날 반드시 행복이 온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설사 행복의 날이 온다 해도 엄마와 아이는 바다를 사이에 둔 각각의 육지가 되어 아주 조금 행복감을 느낄 뿐이다. 3장은 작은 것을 위해 잃어버리는 커다란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가져온 키워드들은 조기 유학, 선행 학습 등으로 아이들의 뇌발달 및 감정 상태를 고려하지 못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학습적, 발달적 역효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뭐 애착이 엄청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아이에게 밀착해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아이가 어느 정도 조금만 커도 이제는 이제 학습을 잘해야 되는 학습자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기 유학, 또 선행학습 이런 것들을 시키느라 정작 아이가 그 시기마다 중요한 과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고 있으므로 어머님들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 중요한 것들이 놓쳐지고 있어요 하는 것을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요, 그럼 나는 지금 잘 하고 있을까? 라는 내용인데 제가 가져온 키워드는 사랑은 절대로 뒤늦은 법이 없다. 그리고 미고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벌써 3세는커녕 벌써 7세야. 벌써 초등학생이야. 아니, 우리 아이는 벌써 중학생이야. 아유, 늦었나? 큰일 났나? 하는 엄마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절대 늦지 않다. 엄마가 신발끈을 메고 아이를 향해 다시 뛰어갈 때에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고사,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이 말은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해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세 단어. 그리고 지금 이미 아이의 문제 행동이나 또 관계가 어려워졌을 경우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미고사입니다. 사장에서 제가 가져온 부분은요, 이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그동안 겪은 결핍감, 분노감 때문에 반항심이 생겨 잠시 동안 엄마 냄새와 온도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엄마 얼굴 보기 싫어! 입도 뻥끗하지 마! 라고 반항하지만 이는 아이의 진심이 아니다. 엄마가 원래 갖고 있던 사랑의 냄새를 잘 정제해서 새끼손가락으로 한약을 시키듯 정성스럽게 온도를 맞추어 주면 뻗대기만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치마폭에 얼굴을 묻는 때가 온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많은 아이들 어떤 아이는 게임과 몰입으로 어떤 아이는 다른 어떤 문제 행동으로 또 어떤 아이는 또 우울으로 어떤 아이는 엄마랑 대화를 거부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나 하는 생각 그냥 그저 불안한 어머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또 때로는 그런 문제는 없지만 늘 아이와의 관계가 고민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많으신 어머님들께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5장은요. 그래도 엄마가 답이다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져온 키워드들은 힘들어도 돌아가도 아이에게는 엄마가 답이다. 그리고 감정의 쓰레기, 엄마의 불안과 분노, 생각의 중요성. 이 부분에서 제가 가져온 부분을 먼저 보시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부분은 정신과에 오는 아이들의 부모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엄마는 너무 약해서 아이의 든든한 벽이 되어주지 못하고 아빠는 돈 버느라 가족에게 관심이 없는 유형이다. 당신의 마음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아이가 밥을 달라고 한다. 그때 당신은 이런 판국에 밥이 문제냐? 너까지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 도대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며 화를 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아이는 당신을 살리기 위한 천사이다. 온 힘을 다해 일어나 밥을 지어 아이에게 먹여라. 당신도 배가 고파서 한술 뜨게 되고 그러다 보면 뇌에 포도당이 공급되어 머리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당신은 다시 살아난다. 신은 천사를 통해 당신에게 살 길을 가르쳐준다. 당신을 상처투성이로 만든 생각들에 빠져 허우적대기만 하면서 엄마 냄새를 가두지 말고 본능과 감각으로 뭉친 순수한 영혼을 따라 그 터널을 빠져나가자. 엄마가 되어서 엄마밖에 모르고 엄마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엄마들은 점점 더 자존감이 낮아질까요? 왜 엄마들의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엄마의 삶에 행복의 요인이 되는 남편, 시댁, 친정, 주변 환경, 아이의 건강 여러 가지들 어려움들이 저마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엄마들에게 이 작가는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려움에 파묻혀서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우울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힘을 내어 주변에 감사한 것들을 찾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엄마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지를 기억하고 힘을 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첫 번째 리뷰로 고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엄마로서 어떤 존재인가 때로는 지금 내 삶의 주인공 자리가 내가 아니라 내 아이가 된 것 같아서
밀려난 것 같고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난 것 같이 계속 이런 모양으로 살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태어나서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엄마 냄새를 마구마구 풍기셔서 사람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며 또 남편과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여러분과 나눌 책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